자, 반갑습니다. 3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1단원을 마치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진도가 이제 50페이지부터 보시게 돼서, 자, 본격적인 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일단 50페이지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자, 미분계수,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좀 여러 가지 좀 그 단어들을, 수학적인 용어들을 좀 여러분들 좀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증분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 요렇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려봐가지고,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편의상 저는 fx를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fx를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a라는 점을 하나 가져옵니다. a라는 점 하나 가져왔을 때 이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을 우리는 fa 요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요만큼의 x의 격차를 델타 x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랬을 때 우리가, 자, 이 점을 우리가 델타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읽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x 값의 변화량 델타 x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얘기하자면 x의 증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a 플러스 델타 x라는 점에서의 함수값도 f의, 자,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럼 분명히 우리가 x의 증분을 언급한 것만큼 이 뭡니까? y의 증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죠? 그래서 이 델타 y를 우리가 y의 증가량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책에서는 우리가 y의 증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y의 증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평균 변화율이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x가 a의,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a가 a 플러스 델타 x로 변했을 때에 그 x의 변화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x가 변화함에 따라서 y가 변화하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변함에 따라 변화된 y의 비율, y의 변화된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y의 변화된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 바로 뭐가 된다? 요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나타내 주자는 거죠. 자, x가 변함에 따라서 y의 변화된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분수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x 분의 델타 y 이렇게 나타내지게 되고, 이걸 쭉 풀어서 적어보게 되면 델타 x 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적히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순간 변화율이 뭐냐면 이 델타 x를 이제 엄청나게 격차가 작아지게 되게끔 그 순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은 말 그대로 이 델타 x가 순간이 되었을 때의 그 평균 변화율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은 델타 x가 0에 가까워졌을 때, 그러니까 한없이 작은 값에 가까워졌을 때의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로 미루어 보게 되면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을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같은 말로는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A라는 점에서의 우리가 미분 계수를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미분 계수를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자 이거는 정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일단 x에서의 미분 계수는 우리가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고 읽는 거는 프라임이라고 했습니다. f 프라임 a.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이 f 프라임 a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리미트 델타 x를 0에 보낸다고 했죠. 보냈을 때의 극한 델타 x 뭐의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 델타 x를 x의 증분을 했지만 편의상 이 델타 x를 h라고 잡습니다. h라고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도 h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많이 표현하기를 h가 0으로 갔을 때의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가 된다라는 거. 혹은 이거 말고 또 다른 형태도 있죠. 자 a 플러스 h를 우리가 어떤 x라는 한 점으로 우리가 둔다면 이 h가 0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x는 a로 가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a분의 f의 x 마이너스 fa 이것도 뭡니까? a에서의 미분계수를 나타내주는 그 정의의 형태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정의 형태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도 보다시피 결국엔 뭐냐면 미분계수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뭐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극한의 존재성을 따질 때 어떻게 써요?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아져야 된다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아져야 되니까 그 평균 변화율에 우극한이 있을 거고 평균 변화율에 좌극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미분계수의 존재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분계수의 존재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자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을 우리는 좌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을 우리는 우미분계수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미분계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 미분계수에서 자 좌극한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우극한 같은 경우는 우리는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결국엔 같아져야만이 뭡니까?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미분계수가 존재했을 때 우리는 표현을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5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도 같이 설명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일단 책의 순서에 따라서 예제부터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먼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게 되면 2.1.1 보시게 되면 자 1에서 3까지 변했을 때의 평균 변화율과 그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지게 되는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1에서 3으로 변했을 때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직접 구해보게 되면
자 3-1에 자 f의 3-f1 이게 바로 뭡니까? 1에서 3까지 변했을 때의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fx가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직접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자 27 마이너스 1이 돼서 13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지게 되는 a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직접 한번 f'a를 한번 구해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의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정의를 우리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직접 한번 적어보게 되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자 식을 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결국엔 a 플러스 h의 3승 마이너스 a 3승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3승 마이너스 3승 형태니까 인수분해 공식 한번 써서 나타내 보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h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a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a의 a 플러스 h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h는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h에다 이제 0을 넣어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결국 3a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엔 이거 두 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3a 제곱이 13이고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3인데 우리는 뭡니까? 그 a의 범위가 이제 1에서 3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될 수 없어서 우리는 루트 3분의 13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아까 연습을 하다 이게 망쳐가지고 이게 사운드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자 뭐 잘됐네요. 어차피 앞에서는 좀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다시 한다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예제 2.1.2거든요. 보시게 되면 일단 함수 자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지금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x가 1보다 작을 때 자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함수가 지금 다르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여기서 이게 지금 뭡니까? x는 1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대요. 미분 가능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연속입니다. 연속.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미분 가능하다면 우리는 뭐가 보장이 되냐면 연속이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앞에서 했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서 만족하는 A와 B를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미분 가능해야 된다 했으니까 당연히 연속성을 만족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연속성을 만족시켜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따져줬었잖아요. 그죠?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이 존재해서 그 두 개가 같다. 근데 이미 뭐냐면 함수값은 지금 여기서 이 등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요거 때문에 일단은 1번부터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f1의 값이 리미트 x는 1로 보냈을 때의 f의 x와 같아지게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1에서의 함수값은 뭐예요? 등호가 표시되어 있는 쪽에 함수의 1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f1의 값은 결국 뭐예요? 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에 이제 가까이 갔을 때 그 1에서의 극한 값을 우리가 조사하는데 지금 뭡니까? 이거는 지금 x는 1에서의 1보다 큰 쪽에 정의된 함수잖아요. 그죠? 위의 함수는. 이 위의 함수는 x는 1보다 큰 쪽에서의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x는 1에서의 우극한을 조사할 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함수식은 이제 1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된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x는 1에서의 좌극한을 조사할 때 우리가 쓸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쨌든 지금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져야만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우극한은 당연히 일단 함수값이랑 같아지게 되겠죠. 같은 쪽이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쓸 거니까. 그 다음에 1에서의 좌극한을 우리가 조사해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자, 좌극한을 조사해 보게 되면 x는 1에서의 좌극한은 자, 밑에 식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b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1 플러스 b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b 마이너스 a가 일단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우리가 a와 b에 관한 식 하나 더 찾아주면 되는데 이제 2번을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2번. 자,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보면 되겠는데 일단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좌미분계수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에서의 좌미분계수부터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자, h는 0에 작은 쪽에서 0이 가까워지게 됐을 때에 리미트 h는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1 플러스 h는 h가 이제 0보다 작은 쪽이니까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얘는 1보다도 작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작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1보다 작은 숫자. 1보다 작은 숫자니까 우리는 이 함수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리미트 h는 0의 좌극한에서 자 h분의 이 1 플러스 h를 집어넣어야 되는 함수가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밑에 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 플러스 h가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고 밑에 식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밑에 식에다가 x 자리에 1 플러스 h를 집어넣어 보게 되면 주어진 식 자체는 h-1의 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걸 수 있어요. f1의 값은 a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리미트 h가 0에 좌극할 때에 h분의 자 b-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h제곱 마이너스 2h 플러스 1 그다음 b-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1 없어지게 되고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좌미분계수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우미분계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미분계수를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이제 0이 가까워졌을 때에 h를 보게 되면 이제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근데 이제는 이 1 플러스 h라는 숫자가 0보다 큰 숫자가 되겠죠. 1보다 큰 숫자가 되겠죠. 왜냐면 h가 0보다 큰 쪽에서 0보다 큰 숫자니까. 그죠? h가 0보다 큰 숫자니까 1 플러스 h는 결국 1보다 큰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식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위에 식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적어줄 수 있느냐? 리미트 h가 0의 큰 쪽에서 0이 가까워졌을 때에 자 1 플러스 h를 이제 위에 식에 넣어야 되니까
a의 1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적어진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리미트 h가 0의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자 분자를 계산해 보게 되면 자 a의 h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 h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a 여기 이렇게 없어지고 h도 없어지네요. 그래서 h에 0을 보내게 되면 결국 뭐다? 2a만 남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같아져야 되니까 2a는 마이너스 2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져야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구했으니까 그 위에 식에다 넣어보게 되면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도함수의 정의를 일단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금 요거 있죠. 미분계수 이 미분계수의 지금 대상은 x는 a라는 점의 한 점에서의 미분 값을 말하는 겁니다. 미분 계수. 그런데 자, 그 52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도함수다라는 겁니다. 도함수도 어떻게 보면 그 함수라는 거죠. 함수인데 뭐냐면 그 미분계수들을 다 모아놓은 점마다 미분계수들을 다 모아놓은 함수가 바로 뭐다? 도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도함수는 분명 어떤 함수라는 거죠. x에 관한 식이 된다는 거죠. x에 관한 식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뭡니까? 미분계수를 모아놓은 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기호로 표현하기를 f 프라임 x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분계수를 다 모아놓은 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x에 만약에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1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2에 대한 미분계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정의를 하기를 아까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했었잖아요. h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의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뭡니까? 이 a라는 부분들이 전부 다 x로 바뀌게 되겠죠. 네. x 이거 빨간색 표시할게요. 자, x 그 다음에 여기도 x 그 다음에 여기도 x 요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x에다가 이제 각각의 점을 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바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 그 5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미분하는 표현 방법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자주 쓰이거든요. 다 자주 쓰이는데 일단 이 책에서는 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게 f 프라임 x y 프라임 왜냐면 y는 fx니까 그 다음에 혹은 미분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dx, dy, dx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y가 fx니까 dx, dfx 이렇게도 표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이제 나중에 공업수학이나 이제 미분방정식 같은 거 배울 때 많이 쓰이게 되는 표기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y는 fx에 대해서는 다 같은 표현 방법이다. 이제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fx를 x에 관해 미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미지수 x가 아니라 다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뭡니까? 요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겠죠. 요런 부분들이. 되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도함수의 정의라고 합니다. 도함수의 정의.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1.3을 보시게 되면 자, fx가 루트 x인데 이 루트 x를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f 프라임 x 한번 구해봅시다. 도함수의 정의를 먼저 적어보게 되면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자 여기에는 이제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인데 자 한번 다시 적어보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루트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근호가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유리화를 해서 처리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의 x 플러스 h의 플러스 루트 플러스 x 이렇게 그러면은 분모에도 곱해줘야 되겠죠. 똑같은 거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오는 식이 뭐냐면 리미트 h가 0을 보냈을 때의 자 h의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x가 될 거고 얘는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x 플러스 h 마이너스 x라서 이것 두 개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없어지네요. 그래서 자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x h에다 0을 보내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죄송합니다. 이게 루트 x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루트 x. 네. 그럼 여기도 루트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0을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게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x의 도함수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예제 2.1.4도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제는 fx가 x제곱분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f의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 바로 적을게요. 자 얘는 x 플러스 h의 제곱분 1 마이너스 x 제곱분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번분수를 우리가 꽂혀보게 되면 h가 0으로 갈 때 자 분자 분모에다가 지금 x 플러스 h 제곱하고 x 제곱을 각각 곱해줍니다. 그러면 h의 x 제곱에 x 플러스 h 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여기는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리미트 뭐가 되냐면 h가 0으로 갈 때 자 h의 x 제곱 x 플러스 h 제곱 이렇게 적어주고 분자를 계산해 보게 되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h 이렇게 되겠죠. 합차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거 두 개 날라가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h랑 h가 또 이렇게 날라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h에서 0을 이제 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x의 4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 마이너스가 있죠. 0을 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를 이렇게 약분해 보게 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의 x의 3승분의 2가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도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바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뭡니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를 반드시 이용해서 그 미분한 형태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 반드시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일단 3주차 2차 시간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